네, 오늘 아침 신문 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로 가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 역술인 이모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설은 이로써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검찰이 세월호 당일 정윤회 씨의 통신 기록을 추적해서 두 사람이 4시간 정도 함께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역술인 이모 씨는요, 과거에도 알선 수재 전과가 있었고요. 최근에도 정윤회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역술인 이 씨가 정 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영향력을 과시한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스마트폰 개인정보 열람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한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것이 바로 포스코 소프트맨이라는 앱을 설치하라는 사진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요, 그 직원의 문자 메시지, 또 인터넷 열람 기록, 통화 기록 등 개인정보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회사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고 만든 보안용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노조는 개인정보를 감시하려는 의도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유신 시절 대표적인 악법인 긴급조치를 적용했던 수사나 재판이 그 자체로는 불법 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뤘습니다. 네, 유신 시절 당시 영장 없이 체포나 구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시에는 긴급조치 실정법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논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긴급조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취지와는 어긋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해석의 차이로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다루고 있는데요.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이 올 연말까지 노사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고 직원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정부가 어제 확정한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의 내용인데요. 38개 중점관리 대상 기관 가운데 부산대병원은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철도공사는요,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는 냈지만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제재하기로 했고요. 광물자원공사 또 석탄공사는요, 부채 감축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뉴스 일면 살펴봤습니다.